포인터 변수라는 거는 8바이트라고 했어요. 자, 8바이트짜리라고 했고, 근데 8바이트라는 거는 64비트 컴퓨터일 때, 64비트는 8로 나누면 8바이트죠? 그래서 8바이트 포인터 변수가 돼요. 64비트 컴퓨터, 뭐, 무슨 말인, 들어보셨죠? 64비트 컴퓨터. 그거는 그, 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기본 주소의 길이가 64비트라는 뜻이에요. 좀 8바이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 컴퓨터의 그 비트 수에 따라가게 돼 있고 32비트 컴퓨터의 경우는 4바이트고 16비트 컴퓨터의 경우는 2바이트다. 그게 책에도 이제 그 276장에 그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 이게 이제 pnum. 자, 이렇게 이제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그 변수의 개수는 이렇게 칸의 개수로 표시를 하고, 아니, 변수의 바이트 수는 칸의 개수로 표시를 하고, 그 밑에다가는 변수의 이름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num. 4바이트짜리죠, num.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포인터 변수일 경우는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점을 찍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넘의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이 점 있잖아요. 여기에 딱 화살표가 가게끔 이렇게 쓰는 게 정석이고 이걸 이제 하셔야지 나중에 뭐 pnum 이제 포인터 변수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pnum이라는 두 번째 포인터 변수를 사용할 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서 좀 복잡한 경우도 손으로 그려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포인터 변수 연결하는 것까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pnum이라는 걸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 그 num 이걸 이제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연결을. 근데 여러분, pnum이라는 거는 포인터 변수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냥 포인터 변수가 아니라 그냥 변수라면 이게 이제 이렇게 쓰면은 이 num 안에 있는 값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그 값을 불러 드리려면은 이 앞에다가 쓰는 건 아니고 이 뒤에다가 엔드 연산자, 엔드를 쓰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포인트 연산자고 이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 값을 리턴하는 연산자라고 했어요. 네. 여기가 주소가 0x12ff76이면은 그 값 자체가 이 pnum 안으로 들어온다. 이꼴 이거 연산자는 그 값을 이렇게 입력하는 연산자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이 이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가 이 pnum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란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변수 안에 그 안에 쑥 들어간다. 어떻게? 여기에 여기에 왜 안 돼? 0x 12 ff 34 이렇게 8자리의 주소가 그 변수 안으로 들어간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간 주소는 뭐 하나하나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8바이트고 왠지 배열 같아서 건드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고, 그 대신에 여기다가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어, 이, 네, 그러니까 이게 FF 3인데 더하기 1을 하면은 이 끝에 수가 4가 늘어나요, 4. 왜냐면 이게 인티저형으로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포인터의 이거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자료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pnum 뭐 플러스 1을 이렇게 해서 써요. 근데 이 1을 하면은 인티저형일 때는 주소가 4가 늘어나고 더블형일 때는 주소가 8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다음 주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변수를 하나만 쓸 때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5개를 쓸 때는 이게 5개가 붙어 있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1을 하면은 0에서 시작해서 1로 넘어가고 2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다 컨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선생님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뭐 num1 혹은 num2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이 num 변수에 해당하는 그 배열이고 num 배열에 해당하는 거고 num 배열 말고 이 포인터 안에서 이거를 접근을 하고 싶을 때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플러스 1을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num1 이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서 또 한 번 더 플러스 1을 하면은 이거는 num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어나는 게 돼요. 그래서 여기로서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자, 4개짜리가 있고 또 4개짜리가 있고 자, 이게 0 여기가 1, 2, 3, 4 4까지가 돼야 되겠죠? 0, 1, 2, 3, 5, 5를 했으니까 다 4개씩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pnum 그냥 이렇게 pnum하고 이렇게 end하고 num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주소는 뭐냐면은 이거랑 같아요. 예. 첫 번째를 가리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가리켜 주고 근데 p num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이건 뭐라고 했어요? num 1하고 같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인티저형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4칸, 4바이트를 넘어가서 이게 끝의 수가 8이 되면서 여기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게 이 한 바이트는 하나의 주소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3, 4로 끝나면은 여기가 3, 5로 끝나고 3, 6으로 끝나고 3, 7로 끝나고 3, 8로 끝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건드릴 수는 없고 이제 인티저형인 경우는 4바이트씩 건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팡팡팡팡. 네. 하나하나 건드리면 여기 하나하나로 움직여버리면 물론 그거 가능해요. 나중에 비트 연산자라는 거 배우면 가능한데 네.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요. 예, 여보세요? 아, 네네네, 오세요. 네, 네. 오늘 손님이 오기로 해가지고.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저기 그 노트에다가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 예, 이 부분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써놓으시고, 자, 이 부분도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계속 플러스 1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 이제 막 적어 놓으시고, 오늘 계속 그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적어 놓으시고, 275장에, 뭐, 사실 당연한 건데, 포인터 변수란 메모리 주소값을 저장하는 변수이다. 그 부분에 밑줄 치고 별표 딱 해놓으세요. 포인터 변수가 뭐였지? 헷갈리면 이제 와서 읽으시면 돼요. 포인터 변수. 포인터를 저장하는 공간이다. 포인터는 뭐냐? 포인터는 이꼴 주소다. 포인터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주소. 포인터는 주소다. 네. 그래서 뭐 그렇고 다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여러분이 이제 pnum이라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이제 매칭을 했는데 뭐 이걸 지워도 된다고 했고 이 변수 아니 뭐냐 배열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죠. 무조건 배열할 때는 그리고 배열할 때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배열의 이름이 결국에 이거랑
이 처음 배열에 처음 시작하는 이 주소랑 같아요. 배열의 이름을 입력하면 이게 이제 13장에 이제 한번 얘기할 거고 오늘 시간이 되면은 거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pnum2라고 하나를 더 선언을 해볼게요. 얘도 역시 포인터 변수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pnum2라는 걸 하나 더 만들어서 포인터 변수죠. 8개짜리. 이 pnum이라는 이 포인터 변수도 여기 안에도 주소를 갖고 있지만 이 변수 자체도 주소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도 뭐 0x, 1, 2 얘는 뭐 AA, 3, 1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 주소를 여기다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그래서 어, 잠깐만요. 그런데 잠깐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설명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저기 280쪽에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좀 실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포인터 오퍼레이션 .c 그거를 한번 쳐서 결과를 한번 봐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다 쳐보셨나요? 다 아직 안 하셨죠? 좀 더.
이제 네, 설명할게요. 네. 먼저 그 281쪽에 그림 12-3을 보시면 제가 아까 그렸던 거를 좀 더 간편하게 이제 그려놨죠. 칸 안 나누고 그냥 이제 그렸어요. 그래서 넘1하고 넘2를 어? 원래는 100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접근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를 플러스 는 해서 3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바꿨죠. 네,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p 넘 해가지고 넘 1의 주소값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거 곱하기 연산자 포인터 연산자 곱하기를 쓰면은 그 p 넘이 갖고 있는 그 주소값 그 값을 가지고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이제 그랬어요. 이게 이제 포인터의 강력한 부분인데, 예. 그래서 이제 주소에 직접 찾아가서 거기다가 30을 더해놓고 와라라는 뜻이에요. 예. 또 이제 pnom을 이제 포인터 변수를 쓰면 장점이 이런 식으로 하나만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건드리는 건 두 개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nom이라는 변수를 또 따로 딱 포인팅을 한 다음에 그 집 주소를 받은 다음에 쿠팡맨 방문하듯이 그 집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거기다가 뭐 30짜리 택배를 하나 던져놓고 와. 근데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게 이제 포인터의 장점이고, 근데 좀 이제 이상한 게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넘 1을 해가지고 플러스 30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포인터라는 걸 굳이 이렇게 써가지고 굳이 주소를 불러들여와서 굳이 또 막 찾아가서 막 이렇게 할까요? 장점이 뭘까? 경민 씨 장점이 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장점이. 어, 그치. 똑같으니까. 근데 이게 메모리가 더 적게 먹어요. 컴퓨터가 연산을 할 때 메모리도 적게 먹고 속도도 훨씬 빠르고. 어. 넘1이라는 거를 만들면은 메모리 공간상에 또 메모리가 들어가게 되고 걔를 또 불러오게 되면 또 그만큼의 크기의 또 공간이 또 더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불러오기를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돼서 뭘 하나를 만들고 그거를 쓰게 되면은 곱하기 2의 메모리가 들게 되거든요, 항상. 근데 포인터 변수는 얘는 하나만 딱 만들어 놓고 얘는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불러들일 때는 이 하나의 공간만 쓰게 되거든요. 불러들여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곱하기 2가 아니라 n 플러스 1개의 메모리 공간만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공간상으로 훨씬 절약이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n 제곱과 n 제곱? 2n과 n 플러스 1의 차이인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2n과 n 플러스 1의 차이. 그래서 메모리 공간상에, 근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되게 간단한 코드를 짜기 때문에 그게 뭐 체감이 안 되지만 나중에 긴 코드를 짜고 복잡한 코드를 짜게 되면 그때 이제 좀 빛을 발하게 되고 특히 이제 경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 컨트롤, 모터 컨트롤 이런 걸 하게 될 텐데 모터 컨트롤 할 때는 그 싱크, 시간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이제 코딩에서 버벅거리게 되면은 그 다음번 틱을 놓치고 그 다음번 틱에 돌아가게 되면 그게 다 에러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어너는 속도가 중요해서 이런 포인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제 활용이 됩니다. 또 어쨌든 메모리 공간을 적게 쓴다는 거는 그만큼 속도도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를 작게 써도 되니까 어떤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하드웨어의 디멘전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코스트적으로도 이익이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래머는 이런 식으로 메모리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쓰는 거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포인터 변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제일 간단한 예를 보여드렸고, 곱하기를 붙이면은 직접 그 num1이라는 얘가 가리키고 있는 그 변수에 접근을 해서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어갈게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 관련해서? 음. 그리고 282장 이쪽에 다양한 포인터형이 존재하는 이유 해가지고 그 부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왜 인티저로 선언을 한 그 변수를 쓰려면은 인티저형으로 선언된 포인터 변수를 써야 되는지가 거기 나온 거예요. 이건 항상 맞춰준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맞춰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 pnum 플러스 1 할 때 이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하고 싶은데 얘가 인티저형인지 더블형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 더블형이면 8바이트가 넘어가야 되고 인티저형이면 4바이트를 넘어가야 되는데 몰라. 그것 때문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포인터의 이해에서 문제 12-1 이거 한번 이제 풀어보면서 해볼게요. 여기에 이제 포인터 변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한번 조금 써볼게요. 네. 네. 네, 볼게요. 네, 이거는 지금 이제 num10이라는 변수를 num에 10이라는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num의 주소를 ptr1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ptr1 자체를 ptr2에다 넣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ptr1 자체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주소 값이란 얘기인데 그걸 ptr2에 넣었다는 거는 주소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네. 이 값을 그대로 이제 들고 들어온 거라서 그냥 이거는 이거는 그냥 num1은 num2 이거 한 거랑 똑같아요. 그냥 변수끼리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같게 만들어 버린 거라서. 네. 근데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PTR1하고 PTR2는 이제 같은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같이 얘를 찍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개념이니까. 예.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PTR1에다가 별표를 붙여가지고 그 넘에 직접 방문을 한 상태로 플러스를 해주면은 이게 11이 될 거고, PTR2도 마찬가지로 별을 붙여가지고 넘의 주소 거기에 방문을 일단 한 다음에 문을 똑똑 두드리고 플러스 왔습니다 하면은 1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11이 되고 여기서 12가 돼서 이걸 이제 찍어보면은 12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이거를 미리 보여준 이유가 나중에는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 이게 이제 2차원 포인터인데요. 이걸 하나 더 붙여요. 이렇게 별을 하나 더 붙여서 얘는 2차원 포인터야. 얘가 하는 일은 1차원 포인터의 주소를 저장하는 일이야. 라고 이제 선언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 아마도 나중에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는 있는데, 굳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헷갈리기만 하고. 문제 2번도 한번 해볼게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좀 유리할 겁니다. 네. 문제 2번. 각각 소기화를 하고. 포인터 변수 dr1과 상태에서 포인터 변수 ptr1과 ptr2를 이용해서 너무 1의 값을 10점만 시키고 너무 1의 값을 10분도 시키자.
네, 다 하셨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넘 1에다가 10 넣고 넘 2에다가 20 넣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ptr1 포인터 변수에다가 넘 1을 매칭하고 ptr2 포인터 변수에다가 넘 2를 매칭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썼고 이거는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제 헷갈리지 않으려면은 그냥 이렇게 선언만 해주고 나중에 ptr1 해서 넘 1 이렇게 선언을 이렇게 이제 매칭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쓴 게 밑에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그걸 이제 그 주소에 직접 찾아가서 똑똑 두드리고 그거를 바꾸려면은 이 별을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곱하기. 네, 곱하기 붙여가지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하면 이제 옆에다가 주소를 달아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넘 1이 20이 되고 넘 2가 10이 되겠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중간에 또 이걸 바꿨네? 가리키는 거를. 이렇게 그냥 바꿔주면 되죠. 그럼 주소, 여기에 주소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ptr1과 ptr2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출력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두 개를 바꿔줬기 때문에 num2가 먼저 나오고 num1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num2가 10이고 num1이 20이니까 10과 20이 출력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주소를 써봤고 실제로 돌려보니까 10과 20이 출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이렇게 했고 뭐 할만하신가요? 저 질문이 예, 있는데, 예, 예. 그 마지막에 프린트 F 해서 네. 그 뒤에 넣는 숫자를 넘 1, 넘 2로 해도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지금 아,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ptr1과 ptr2가 가리키는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기다가 num1, num2를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근데 저기 앞에 그 이 표시를 붙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만약에 여기서 num2 이렇게 쓰면은 num2에 있는 값이 이 자리에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여기다가 값을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이렇게 하면은 아니지, 그렇지. 잠깐만요. 값을 입력하는 거지. 그러니까 num을 입력을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10이라는 값이 들어와서 이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얘도 이렇게 별 이렇게 쓰면은 그 주소를 찾아가서 그 앞에 문을 두드리면서 대기를 한다고 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num2하고 이제 같은 그 역할을 하거든요. num2도 입력을 하면은 오케이, num2라고 지금 변수를 입력을 했지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값을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의 개념이 사실은 똑같다. num2도 지금 문 앞을 대문을 가리키고 ptr1도 지금 대문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값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대문을 어쨌든 알려줄 테니까 네가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하면 된다. 이걸 가리키기 때문에 똑같다. 네. num2를 써도 돼요. 맞아요. num2를 써도 돼요. 근데 문제상으로는 ptr1이 가리키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이제 별표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맞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경민 씨는 없으시면 자, 285쪽에 보면은 포인터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초기화하는 방법은 equal 0을 하든지 equal null이라고 쓰든지. 네.
여기서 널을 쓸 때는 이거 뭐 외따옴표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아, 제 딸 목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활기차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12장까지 했고 3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30분 정도 더 포인터와 배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3분간 휴식할게요. 왜?
사랑아, 이제 아빠 해야 돼요. 아빠, 저 이거 공부해야 돼요. 사랑이 밖에 나가서 하자. 싫은데 아빠처럼 공부하고 싶어. 습하게 앉아서 하자. 싫어, 싫어. 시간 몇 시까지야, 여보? 12시. 그럼 몇 시 끝나, 대체? 12시. 12시 끝나? 뭐가 몇 시까지냐고요? 이거. 12시. 지금 11시 반. 아, 그래요? 알았어요. 잠깐만, 이거 자꾸 화면 잠깐만 나 좀.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인터와 배열의 관계 좀 볼게요. 뭐지? 자, 이거는 먼저 그 array name type.c 이 부분을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거든요. 네, 이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array name type.c.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네, 보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돌려보면은 이렇게 이제 주소값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 컴퓨터는 이게 주소가 16바이트네요. 16바이트로 나오네요, 이게. 뭐 저는 그렇다는 얘기는 잠깐만요. 이거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잠깐 그럼 저는 그게 아니라 (8바이트) 맞는데 8바이트인데 왜 이렇게 나오지? 오케이, 어쨌든 자, ARR이라는 배열을 3개짜리, 길이 3개짜리 배열을 만들고 0, 1, 2를 집어넣고, 자, 그렇게 되면은 291장의 그림 13-1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0, 1, 2 하나의 그 배열 방 하나당 4칸짜리, 왜냐면 인티저기 때문에 4바이트짜리가 이제 형성이 됐고, 근데 그거를 이제 %P를 하면은 이제
그 포인터 변수 안에 있는 주소가 이제 출력이 되거든요. 예, 포인터 변수 안에 있는 주소를 이제 출력하는 서식 문자인데 여기다가 ARR을 넣었을 때랑 AND ARR하고 0을 넣었을 때랑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같잖아요, 주소가.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배열의 이름은 그 자체가 주소 값을 가진다. 배열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290쪽에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다라는 부분에 밑줄 딱 쳐주시고 별표를 이렇게 많이 쳐주세요. 많이. 이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해요. 네. 이 자리에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네. 더하기 1을 하면은 이제 이게 인티저형으로 선언이 됐다는 거를 얘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 1을 하면은 자동으로 주소를 4만큼 뒤로 밀어서 지금 그림 13-1에 보면은 주소가 4만큼 차이가 나 있잖아요. 얘가 플러스 2를 하면은 자동으로 4만큼 주소를 밑으로 내려서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이 14 결과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원래도 보면은 14였죠.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AR 더하기 2를 하는 값이겠죠. 여러분, 이 당연한 건데 1을 했다고 해서 이 값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ARR 이 주소 값이 1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바뀌어지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이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는 거는 주소 값을 바꾸는 게 되나?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걸 이렇게 두 번을 한번 해볼게요. 안 되네요. 포인터는 이런 식으로 1을 하면 안 되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게 포인터 변수인데, 배열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소 값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291장에 그 표를 보시면은 포인터 변수와 배열의 이름을 비교를 한 표가 있어요. 이름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 그렇죠. 무엇을 나타내거나 저장하는가? 메모리 주소 값을 저장하는 건 똑같다. 근데 주소 값의 변경이 가능한가? 포인터 변수는 num 1을 찍었다가 num 2를 찍었다가 하면서 주소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배열의 이름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는 이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상수 형태의 포인터, 변수 형태의 포인터가 아니라 상수 형태의 포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상수 형태의 포인터 혹은 포인터 상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둘 다 쓰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의미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쓸 자리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자리에 이걸 쓰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이제 수업 시간에 스캔F 해가지고 %S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스트링 해가지고 이제 이 스트링은 캐릭터고 str이고 50짜리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 말이에요. 배열의 이름은 그 자체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포인터라는 건 주소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원래는 스캔F 할 때 여기다가
엔드 연산자를 써가지고 주소를 넣어야 됐었는데 이제 배열의 이름이라는 거는 주소 그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쓴다. 정리하자면은 자 연산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엔드 연산자는 그 뭐 변수의 주소를 리턴. 그죠? 근데 주소를 리턴하는데 그 자체가 주소면 이거 안 써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별은 주소를 찾아가서 문 앞에서 대기.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은 이제 포인터를 좀 잘 이해하고 계신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으면 이제 돌아와서 책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게 292쪽에 array name pointer operation .c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쳐볼게요, 이거.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여보세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문 앞이신가요? 아, 네. 아, 네, 들어주세요. 네. 자, 인사. 네, 이거 인터넷 전화로 오셨어요. 네. 수지는 6개월밖에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기 인터넷 수리를 하러 오셔가지고, 자, ARR1 하고 이렇게 이제 별을 붙였죠. 자, 원래는 그냥 ARR1만 하면은 이게 이제 그냥 주소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거랑 이제 같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거랑. 그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별을 붙이면은 거기에 내용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거랑 이제 같게 되겠죠.
네, 이거랑. 그래서 사실 이거랑 같아요. 네, 이거랑 같고, 이것도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ARR 1 하면은 지금 이 첫 번째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거고, 이게 1.1 이렇게 돼서 이제 1하고 1.1이 출력이 되죠. 1하고 1.1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100을 더해주면은 더해줄 때 이렇게 그냥 포인터랑 똑같이 이제 쓸 수 있다는 거. 또 이게 이제 포인터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퍼센트 G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뭐 표시를 했네요. 이게 이제 그 소수점이 있는 그거를 출력을 할 때 G 출력도 하고 F로도 쓰고 E로도 쓰는데요. E는 그 지수 형태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뭐 이런 식으로 쓸 때 E로 쓰고 그냥 소수점으로 출력할 때는 F나 G를 쓰면은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도 쓰고 뭐 저렇게도 쓰고 이렇게 쓴다. 그냥 알아두시라고. 근데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헷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죄송하지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터넷 고치러 오셔가지고 제가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13장하고 14장을 할 건데 근데 이제 15장이 원래 이제 그 문제풀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마지막 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를 하는 게 여러분이 그거를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보시라고 미리 보여드리는 건데 수업이 끝났는데 그걸 따라서 해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가 스킵을 해야 될 것 같고 13장하고 14장을 다음 주 수요일 날 다 끝낼 수 있으면은 끝내고 안 되면은 토요일까지 뭐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18일까지 해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목표는 뭐 이렇게 진도를 많이 나가는 건 아니고 이미 그건 포기했고 포인터랑 배열을 여러분이 이제 좀 잘 이해를 하고 이 수업을 끝마치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대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